자, 여러분, 비트코인 하락분이 확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에 지금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비축유 4억 배럴을 풀었는데 유가가 폭등하고 있고 시장이 정상적인 신호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공급이 늘었는데 가격이 오른다는 건 수요 통제력이 이미 상실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현재 글로벌 경제 마진 지표를 보면 10년 아래 최악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지금 비트코인에서는 더블탑이 나오면서 하락에 대한 완벽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69K 무너지면은 아래로 강한 지하실, 패닉셀이 나올 확률 높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현입니다. 자, 우선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 그 상황에 비축유 방출이라는 결정이 나서 시장이 반등해 있었지만 이것을 모두 되돌아붙이는 하락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왜 하락분이 나오냐?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비트코인은 지금 단기적으로 박스권 내부에 있기 때문에 슈팅을 찔러준다고 하면은 4시간 봉에서 볼 수 있는 이평선, 이곳의 지지를 받는다면 73K까지 단기 반등을 볼 수 있지만 무조건 되돌림이 나올 것이다. 왜냐면 이번 CPI에는 유가 상승이라는 이러한 노이즈가 반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4월 달로 우리 다시 한번 CPI가 나오게 되면 이때 강력한 하락을 맞이하게 될 거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사이에서 강력한 하락분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다시 한번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있었던 이런 단기 반등 자리를 우리가 추세 전환으로 전혀 볼 수 없다. 여전히 추세 전환을 보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자리가 아닌 장기적인 아래 구간의 유동성을 먹고 튀어오를 수 있는 이러한 일봉의 RSI를 동반한 강력한 상승 다이버전스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저의 지금 관점은 어떠한가? 우리가 단기 상승분을 몰고 올라오면서 이평선과 이 저항선을 두고 이곳에서의 매집 구간이 있었습니다. 자, 이곳은 우리가 줄여서 보게 된다면 삼각수렴의 상단이기도 하며 우리가 지금 자체에서는 더블탑 구조에서 넥라인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저항으로 맞이하고 있는 이 69K, 이 69K가 오늘 무너진다면 강력하게 패닉셀이 나올 확률이 높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이 삼각수렴의 상단에서 버티지 못한다면 추가 패닉셀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장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수익을 냈던 것처럼 여러분들께 제가 이 포지션을 숏으로 끌고 가는지 어떻게 끌고 가는지 모든 진입가, 손절가, 그 다음 목표가까지 스터디룸을 통해서 제 매매 일지를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리딩 방익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단 저희 구독자님들만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외부분들은 들어오지 못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현재 이런 장세에 대한 실시간 지침표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쪽에 보이시는 링크 통해서 신청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아직까지 안 누르신 분들이 있다면 나중에 그 여자 누구였더라 하면서 알고리즘 찾지 못할 겁니다. 지금이라도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누르시면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하락분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락분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풀매수 구간이 있는가? 자, 우선은 여러분 아직까지 추세 전환의 구간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불확실한 이슈들이 해결이 돼야만 우리는 이 추세 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 자, 왜냐면 우리가 지금 뭐 배럴이 어떻게 유가가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런 것들에 예민하게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이런 이슈에 정말 급격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차트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잘 버티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것이 추세 전환에 대한 포모를 일으키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은 주봉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자, 비트코인은 역대 지금까지의 추세 17년 12월 11일과 21년 4월 12일, 그 다음 하단선에서는 6월 13일과 24년 8월 5일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고점을 여전히 너무나 잘 지켜주는 상승천이고 그 다음 하단에서는 코로나와 이번 패닉장을 배회하고는 모든 저점을 지켜주는 이러한 채널을 하나 형성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채널이 형성됐다는 것은 지금 장이 어떻게 돼야 된다? 우리가 이 주봉 채널을 상단으로 뚫고 올라가야만 다시 한번 상승장을 밟을 수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일목구름을 함께 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일목구름은 이렇게 다시 한번 캔들과 멀어지게 된다면 이 이격을 좁히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6년이 다시 한번 상승장을 달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 상승장을 달리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좁은 지표, 날봉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일단 우선적으로 일목구름을 보셔야 됩니다. 이 일목구름에는 특징 첫 번째, 일목구름이 두꺼우면 지지저항이 세다. 그리고 두 번째, 일목구름은 이 캔들과의 거리를 계속해서 좁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비트코인을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이 60K를 찍고 난 이후로 이 박스권 형태를 만들고 있는데요. 현재 수렴의 상단을 벗어나면서 우리가 하방에 대한 위험도가 사라졌다고 하지만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선, 이 박스권의 하단을 뚫는 순간 우리는 강렬하게 다시 한번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추가 하락이 생기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첫 번째 보셔야 되는 구간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요, 오늘 하락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68K 부근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큰 하락이 한 번 더 동반될 것이고, 이곳에서 추가 하락이 뜬다면 이 아래에 있는 62K의 위협을 봐야 될 것입니다. 자,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한 폭의 패닉셀로 나오진 않더라도 급격한 변동장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구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매 일지를 남기고 있고요. 우리가 이 구간을 모두 거쳐서 오다 보면 또 한 번 이곳에서 이러한 차트가 형성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다 비트코인이 아래쪽에 있는 큰 유동성을 먹는 이러한 개미 털기를 한 차례 시도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가 지금 이미 추세 전환이 됐었다면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일목구름을 한 번은 뚫어 봤었어야 된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구간을 확대하면 일목구름의 상단을 정확하게 맞으면서 이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이곳의 두꺼운 지지 저항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락을 해야 얇아집니다. 그리고 이 일봉에서의 상승 다이버전스가 함께 걸려야 된다는 겁니다. 일봉에서의 상승 다이버전스는 어떻게 걸리냐? 하락이 내려와서 59, 58K까지 가게 된다면 이 캔들의 저점은 낮아지게 되죠. 근데 RSI의 저점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럴 때 강렬하게 이 RSI, 일봉에서의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일목구름도 다시 한번 얇아지면서 강렬하게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다이버전스가 열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전 장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닌 이전 상승 랠리를 도모했던 이때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도 보시면 저점을 연타로 깨면서 세력들의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이럴 때 RSI가 강렬하게 올라가면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려서 우리 역대급 상승 랠리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런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현재 히트맵을 봤을 때도 아래쪽에 청산 물량이 대거로 놓여 있습니다. 이런 자리들 모두 다 청산시키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끝을 봤을 때는 68K까지 무너질 자리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68K까지 여러분들이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차트 100% 아니라서 튄다고 하더라도 71K입니다. 71K까지의 반등은 꾸준히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꼬셔질 이유가 없다. 하지만 아래쪽에서 반등을 또 한번 깨울 수 있다면 우리가 변동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해서는 모두 스터디룸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더 같은 구간도 지금 올라가고 있죠. 테더는 4시간 봉을 보시는 게 더 좋은데요. 테더가 지금 4시간 봉의 일목의 하단에서 지금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뚫은 적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추가적으로 하락분 가져간다면 상단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스닥이 주봉 차트를 봤을 때 제가 뭐라고 했죠? 이 일목구름과 거리가 있다면 모을 것이다. 이걸 5주째 말했고 정말로 일목구름을 향해서 약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나스닥은 동일시 될 거다. 근데 비트코인은 나스닥에 비해서 좀 견고하게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자체가 이 아래로 끌려 내려갈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자리, 우리 비트코인이 이 60K를 찍었던 이 자리만 좀 버텨주면 된다. 라는 취지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라인 아래쪽에 있는 이 삼각 수렴의 라인을 무너뜨린다면 우리 다시 한번 이 라인을 범하면서 이 보라색 추세선까지 올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주봉을 봤을 때 나스닥은 계속해서 이 저점과 고점을 지켜주는 형태를 가고 있다. 자, 그랬을 때 AI만 가져가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힘든 차인데 지금과 같이 이란 전쟁 그리고 거시적으로 봤을 때 경제 이슈들이 계속해서 터지는 상황에서는 나스닥이 온전하게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비트코인이 이 유동성을 먹을 수 있는 이 확률이 더욱더 커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빠르게 제 차트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박스권 안에 놓여 있지만 단기적인 상승분을 통해서 우리가 추세 전환임을 알 수가 없다. 왜냐? CPI가 부합하고 이 비축률을 방출한다고 했음에도 우리는 상승분을 되돌리는 하락장을 맞이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번에 원유가 급등했던 것이 CPI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상실하고 다시 한번 하락분이 나온다고 할 수 있고요. 오늘은 우리가 상승분에 대한 이 더블탑이 진행이 되면서 아래쪽에 있는 이 넥라인, 그리고 이평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박스권, 이 모든 지지 저항을 뚫을 시에 강렬하게 패닉셀이 한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 자리는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왔던 강렬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68K 부근까지의 자리가 청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타점 그리고 제 매매일지 남겨드릴 거고요. 현재로서 봤을 때 비트코인은 날봉에서 자체에서 아래쪽에 보이는 행보장을 거듭하면서 이 아래의 유동성을 먹어야만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일목구름 또한 여전히 두껍기 때문에 조금 더 얇아져야 되는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목구름이 정말로 얇아지고 우리가 아래쪽에서 이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드는 그 구간이 온다면 강렬한 풀 배팅 구간이 올 수 있으니 그때까지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하방에 좀 대응해야 되는 그런 구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도 계속해서 하방으로 매도세 압력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이 하락분에 대응을 좀 해주시고요. 오늘 단기적으로 우리가 또 한번 변동성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롱타점이 있거나 하락분으로 볼 수 있는 쇼타점이 지금 바로 나오기 시작한다면 매매일지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러 가지 온체인 지표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가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